불편한 수준이 아니었죠. 네. 거의 약간 뭐 자아를 거의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미나 씨는 정말 일거수 일투족을 신경 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피곤한 것 같긴 해요. 관리, 본인 관리? 저의 모든 것, 저의 1부터 100까지 다요. 거의 24시간 붙어 있었어요. 한 몇 년을. 잘 때도 같이 자야 되고, 이럴 때도 같이 일어나야 되고. 되게 가슴 아프고 있네. 가슴 아프다니요.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뜨거운 물 마셔야 되고, 또 밥 먹을 거 없으면 단백질 프로틴 쉐이크 같은 거 먹고, 건강기능식품 먹고, 햇빛 많은 날에는 선크림 꼭 발라야 되고, 일단 스케줄 잡아놔요. 운동해라. 그리고 또 일 없는 날은 경락을 좀 잡아놔요. 그럼 경락 받아라. 아,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저는 지금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여보, 얼굴 놓아와, 놓아. 주름 생겼어. 좀 생기도 괜찮아. 그래야 같이 늙어가지. 안 돼! 난 컵라면 먹고 싶어요. 아, 나 근데 컵라면 먹고 싶은데. 나도 약간 느끼해. 그럼 너 운동할 거야. 내일 2시간 못 하잖아. 너 회사 가야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병적으로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게 좀 불편해요. 그렇게 살으라 그러는 게 좀 불편해요, 저는. 대신 저랑 살면 예뻐져요. 살도 빠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보 오늘 화장할 때는 여기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하나하나 제가 다 따지고 들어가는 성격이에요. 채찍 한 100번 때리고 당근 하나 정도 주는 느낌? 속사포로. 저 잔소리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 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와이프인 걸 떠나서 17년 인생의 선배님이기도 하지만 와이프의 바람이 있는데 그거에 내가 100%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99%까지 맞춰주되 1%는 나를 위해서 좀 양보해줬으면. 네. 제가 잔소리한 거를 처음 본 사람한테 만나면 술 먹다가 막 욕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 걸렸어요, 그걸 또. 아유. 솔직히 내가 괜히 나이 어린 사람은 결혼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죠. 아씨 왜 감정이 올라오지? 갑자기 울컥하셨네. 야, 두 분이 편하게 각자 의견을 얘기는 하시는데 굉장히 팽팽하게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네. 사실 부부는 다 들어봐야 돼요. 양쪽 입장을. 네, 그래서 잔소리 많이 한다 아내가. 뭐 나는 남편을 위해서 하는 거다. 어떤 걸 하시죠? 아내가 주로 잔소리의 종류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안 끝날 수도 있는데. 늦잠을 자요. 일어나라. 네. 뭐, 몇 빨리 시에 일어나. 일어나는데? 1시까지도 자고. 어머. 관심 조금. 그리고 자기 전에 핸드폰을 저도 보지만 그 라면을 매일 먹으려고 그래요. 라면 자기 전에. 컴퓨터로 편집하면 목이 여기까지 나와요. 그냥 목 집어넣어, 뭐 가슴 펴. 이게 자세 똑바로 하라고. 네, 그런 거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이러고 있을까 봐 이제 약간 그런 거 있고 저는 약간 그런 게 조금 뭐 밥은 먹었어. 남편은 저한테 밥 먹었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엄청 물어보시고. 근데 저는 밥은 먹어서 무조건 걱정이 돼요. 밥 잘 챙겨 먹는지. 아니 근데 성인인데 뭘 그렇게 걱정이 되시지? 잘 안 챙겨 먹고. 배고픔 먹지 않을까요? 성인인데?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밥 안 먹으면 저한테 짜증내요. 배고파서. 네,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예민해요, 엄청. 그럼 혹시 무대에 그 가수로 설 때도 네. 미나 씨가 혹시 뭐 조언 겸 뭐 충고 겸 약간의 잔소리도 좀 있나요?
일단 정신 상태부터 체크를 당해요. 그런 정신으로는 이제 안 된다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네, 끼가 많아야 너가 이제 나중에 뭐 발라드를 하더라도 갑자기 미래의 설계가 또 들어가요 여기서. 나중에 너가 이 춤을 가지고 콘서트. 이런 데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연예인으로서 성공을 하려면 이래야 된다라는 이 그런 약간 정신 트레이닝을 먼저 받아요. 아, 왜냐면 네. 3월 달에 슬리퍼를 신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를 가고 반바지를 입고 3월 달에 막 집 앞에 나가고 슬리퍼 신고 그러면 제가 조금 관리를 시켜주고. 네. 우리 부부나 그러니까 배우자 또는 연인의 잔소리 이게 필수적이거든요.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활적인 잔소리가 진짜 끊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기다 왜 돈이 빨리 치워라, 뭐 내려놓은 거 올려라, 뭐 이런 거. 근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애기들은 애기들이라 치고 너는 해야 되지 않겠니?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근데 꼭 그거를 눈은 근데 또 내 성격은 또 요 입에서 딱 그게 말을 못해. 그러니까는 하는 입장에서 선생님 매번 할 때마다 좀 노동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사실 잔소리를 하는 게요. 잔소리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아, 입도 대박이다. 아파요. 네, 한 얘기 또 해야 되고. 네네. 그 잔소리를 하면 상대가 좋게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때 어쨌든 오고 가는 감정적인 게 뭐 편안하기보다는 아, 뭐 그만해. 아, 알았다고. 그럼 아, 뭐 알았다는 사람 또 해. 뭐 이러면서 이제 주고받으니까. 사실 잔소리 하는 사람도 편치는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도 아프실 텐데 왜 잔소리를 하시는지 미나 씨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많이 줄이기는 했거든요, 예전보다. 왜냐면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다는데 우리 남편은 노래도 나보다 못하면서 왜 가르치냐. 좀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저는 그래도 듣는 귀도 있고 저도 뭐 10년 동안 중국에서도 앨범 낸 거 합하면 녹음한 것만 100곡이 넘는데 중국어 가르칠 때도 제가 계속 귀에다 때려박으면서 계속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다 알아들어요, 웬만한 말을. 근데 그때는 또 되게 그런 걸 짜증나 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래버리고 좀 싫어해요. 제가 뭘 가르쳐 주는 걸. 너무 이렇게 뺑 돌아서 힘들게 가지 않고 편한 길을 찾아서 갔으면 하는 마음에 약간 이제 줄여서라도 하기는 하는데 칭찬을 10개 하고 지적을 하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처음엔 안 그랬어요. 2년 차에서 3년 차를 접어들 때쯤부터 약간 그 성격 장애가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약간 그 성격 장애가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게 그때부터 이제 약간 견디질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못 참겠다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이제 미나 씨가 생각하는 욱하는 성격이다가 됐던 것 같아요. 한 3년 하는 걸 차. 표현을 하셨군요. 힘듦을.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왜냐면 와이프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자꾸 중국어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중국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我不是中国人，我只是告诉你，教你中文。你现在学习，你需要学习中文。深圳。 여보 이제 그만해요. 머리 아파. 아니야, 뭘 아파? 한 줄하고 아픈 거 어떻게?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한 몇 개월이 지속이 되면요. 이게 막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이게 막 들으면은 해석은 해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무시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만 좀 한국말로 좀 해달라고.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또 일하느라 힘들어서 이러니까 내가 중국 소리 들으면 또 막 한 아프거든요, 머리가. 20분만 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20분만 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면 그만해줘라고 해도 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뭐 제 의견을 안 들어요. 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아예 철저하게 무시를 해요. 근데 제가 눈치가 없는지 힘든지 몰랐거든요. 20분 했는데 왜 힘들지 약간. 제가 힘든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와이프의 말에도 솔직히 좀 놀래요. 아니 나는 힘든 게 이해가 안 가지. 20분 중국어 들었다고 힘들지 몰랐던 거지. 그렇구나. 문제는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제일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잘 자는 시간이. 와이프가 조용히 있으니까 옆에서. 아.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늦게 자는구나. 자고 있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이렇게 싹 가라앉아요. 뭔가 평화로운 것 같은 느낌. 근데 한 그러니까 12시간 자잖아 솔직히. 일단 잠이 끝까지 많이. 들어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편안해서 그렇게 잘 때가 좀 행복해요.
네, 그래서 잘 그러다 보니까 늦잠도 자게 되고 자꾸 이렇게 잔소리도 듣게 되고 이런 거. 왜 벌써 울어? 왜 울어? 아 그게 아니라 안 깨울게. 그게 아니라 늦게 자는데 또 안 씻어서 제가 빨리 씻어라 이런 잔소리 또. 아 그게 아니라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잘 때가 좋더라고요. 되게 네. 그러시구나.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크던 작던 갈등이 좀 많이 생기죠. 말 그대로 양말 어디다 벗어놓느냐부터 다 갈등을 겪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부 간에 부부 권력 격차라는 게 있어요.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나이가 좀 월등히 많을 때, 나이가 많은 배우자가 인생의 경험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힘의 균형에서 나이, 경험, 경제적인 안정감으로 인해서 나이가 많은 배우자한테 조금 더 힘이 실리면 힘의 약간 불균형이 오는 거죠.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한쪽을 상대를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도하게.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도하게.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도하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부의 이런 부부 권력 차이가 좀 있으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혼 확률이 좀 높다 그래요. 그 두 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냥 통계가. 네, 통계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나누는 거니까요. 그래서 통계를 살펴보면요. 5살 차이가 있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서 이혼율이 18% 높아지고요. 네, 10살 차이가 날 때 39%가 높아지고요. 20살 차이는 95%. 95%. 네, 이혼율이 하지만 높아집니다. 5%는 행복하게 사니까. 이렇게 낮아요? 아니요, 통계는? 통계입니다. 통계. 왜냐하면 통계는 언제나 나한테 해당되면 그쵸. 100%지만 나한테 해당이 안 되면 0%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수 K4라고 이제 4인조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노래를 하면서 사는 거를 별로 탐탁치 하지 않고 일단 그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뭐 남자가 솔직히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한 그 아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 모든 걸 반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죠. 네. 남편은 신인으로 돼서 아직 한국에서 이 K4라는 팀이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밑에서부터 하는데 또 4인조를 35이 돼가지고 하는 게 좀 마음이 아파요. 막 힘들 거라는 걸 알고 해외도 제가 활동했을 때 그 신인들이 왔을 때 돈도 못 벌고 상처만 받고 간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연기 소질이 없으면 또 제가 안 밀 텐데 잘한단 말을 많이 들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로 많이 좀 다퉜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필립 씨는 정말 나는 연기가 적성이 아니고 가수를 하고 싶어인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단돈 얼마라도 당신의 남편으로서 생업 활동을 해서 생활비도 좀 벌어오고 싶어 인 건지 이걸 좀 알고 가야 되겠어요. 제가 언제 한번 저희 가족한테 미나 씨가 좀 큰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네, 저희 집에 좀 큰 돈을 좀 해결을 해줬었어요. 저희 집에. 그냥 그때부터 약간 제가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돈 때문에 뭔가 이게 기울어졌다는 걸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관계에 있어서 힘의 균형. 네, 힘의 균형이 기울어졌다는 걸 그때 세게 받았어요. 아마 생색을 낸 건 아니시지만 절대로. 필립 씨 마음 안에 미안하셨거든요. 그렇죠. 고맙기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많으셨던 거예요. 예. 네. 그때부터 지금 뭐 한 5년 동안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막 아주 큰 돈은 아니었고 한 4천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가 대출을 알아보는데 솔직히 그때 직업이 없으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막 2금융, 3금융 가는 얘기에서 위험하지.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지 마라 하면서 그냥 제가 한 건데 그거를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그랬네요. 네. 그러니까 아내의 사랑도 알고 고맙지만 어쨌든 그 상황 자체는 네. 매우 불편하셨던 거네요. 불편한 수준이 아니었죠. 네. 거의 약간 뭐 자아를 거의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네. 필립 씨 같은 분이 얘기를 해보자면 뻔뻔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염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염치가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정을 잘 모르는 대중들이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댓글을 달 때 제일 힘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아내 뒤에 숨어서 빨대 꽂고 편하게 사는 그쵸. 그런 댓글이 있어요. 아 진짜 그랬어요? 네. 근데 남편분은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나가서 돈이나 벌어라. 괜히 어린애랑 결혼해서 고생하는 미나 아줌. 아니 물론 상황을 모르는 그런 악플러들의 얘기지만 필립 씨는 아마 어떠한 댓글보다도 뭐 아내 뒤에 숨어서 아유 뭐 뻔뻔하게 그지없네 네. 이러면 이 부분이 가장 건드려지고 가장 힘들고 마음 안에 이렇게 상처로 남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좀 조급하세요? 빨리 돈을 모든 빨리 자리를 벌고. 잡아서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많으세요? 그런 마음은 어렸을 적부터도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적부터도 독립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이라도 생업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 예, 그거가 지금은 굉장히 강하죠. 예. 그러면 그런 마음이 많으시다면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취업을 한다든가. 네. 네, 아니면 가수가 뭐 아니더라도. 왜 굳이 가수를 하고 싶으신지. 아니, 하지만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네네네. 궁금해서. 평생의 꿈이었었어요. 가수. 네. 가수가. 네. 근데 지금은 조금 희미해진 것 같긴 해요. 네. 뭐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가수는 포기할 수 있어요, 저. 지금 당장 안 해도 돼요. 근데 가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다른 일을 못 하게. 네, 미나 씨가 다른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 그냥 뭐 다 포기하고 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아, 취업을 하든. 그럼요. 네. 뭐,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았어요. 너무 근데 많아서. 그걸 못했던 이유는 미나 씨가 제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꺾진 못하겠더라고. 그러면 미나 씨는 왜 못하게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일단은 노래 실력이나 뭐 연기자 실력이 있으니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대학도 꼬신 게 이제는 나랑 연기하겠다 약속을 하고 또 서울예대 연기과를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제 등록금을 내줬는데 그게 미안하지 자기가 등록금 다음부터 내겠다고 노래 레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엄청 싸웠어요. 저는 약간 남편이 약간 신비하게 좀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못하게 했는데 끝까지 이겨서 남편이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자, 근데요, 미나 씨가 남편을 계속 학생의 위치에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학생의 위치에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배우는 사람들의 위치에 계속 남편을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잘 되시는 배우분들도 아직도 연극하시고 막 이러는데
정말 저는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투자하면 한 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아니 뭐 틀린 생각은 아닌데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그런 분들은 본인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네. 바꿔 말하면 본인이 엄청 원하는 일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 씨는 지금 보면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네, 네. 그렇죠. 그걸 원하시는데 네. 아내는 사랑이지만 남편의 성장과 남편이 하고 싶은 일에 발목을 딱 잡게 되죠. 네.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뜻은 굉장히 아끼는 마음이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늘 사사를 받는 거지, 연습하고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데는 약간 길이 다르다고 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이 뭘 원하느냐, 이 본인이, 당사자가.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미나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나 씨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한 거 대충 간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랑이 제 발목을 잡을 거는 그 미래는 예측을 못했어요. 어렸을 때 고생을 좀 해서 약간 고생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있고 애틋한 것도 있고. 왜냐면 부모의 마음 그런 아닌가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연습생 하면서도 무슨 쌀 배달에 그 상하차에 뭐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고생을 많이 해서 약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미나 씨는 본인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은 책임인 것 같아요. 그 책임감이 굉장히 높아서 강해서 네. 때로는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을 바로 세워야지. 책임을 지고 내가 이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떠안아야지. 약간 이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 주변 가족들이 좀 편했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미나 씨는 딱 두 가지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 사이에는 살아갈 힘을 얻는 게 정서적 교감이에요. 공감이고. 그래서 요거를 많이 좀 배우시면 배워져요. 그래서 요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부부의 사랑은 같은 위치에서 해야 돼요. 이게 누군가가 더 좀 능력이 있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듯이 하는 사랑에서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등한 사랑은 언제나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같은 층에서 그렇게 사랑을 좀 나누시고 남편을 대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우리 필립 씨는 제가 여쭤볼게요. 미나 씨에게 우리 필립 씨가 생각하는 의견이라든가 마음을 이야기하면 아버지처럼 전혀 수용 안 하고 안 받아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필립 씨는요, 이제부터 옐로우 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옐로우 카드. 네, 게임은 표현을 퇴장인데. 네, 맞아요. 표현을 꾹꾹꾹꾹 참고 있다가 옐로우 카드 없이 그냥 바로 레드 카드 막 네, 그거 하지 마시고요. 네. 옐로우 카드로 약간 표현을 하는 거죠. 신호를 주는 거죠. 나는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지금은 내가 마음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당신이 내 마음을 들어주고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나한테 필요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옐로우 카드를 좀 사용을 꾹꾹꾹 참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도 몰랐고 너무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기회로 이제 저희 부부가 좀 깊은 대화를 하고 저도 정서적인 교감이라는 거를 처음 배웠거든요. 그 얘기를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교감을 해주면서 좀
남편의 그 힘들었던 과거를 좀 더 털어낼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